지방의 전략 산업을 지정해 육성하자는 규제 프리존법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는데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 김부겸 장관이 오늘 대구를 찾아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새 정부 정책에 맞춰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만 보면 노인 정책 예산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영상을 누구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규제는 없고 관련 교육도 전무하기만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혐오 표현을 영혼의 살인이라며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대구를 대표하는 세계적 공연 축제로 커나가면서 뮤지컬을 전공하는 지역 대학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전략 산업을 지정해 육성하자는 규제 프리존법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는데요. 여야가 바뀌면서 달라진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 김부겸 장관이 오늘 대구를 찾아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개씩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 대구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물 인터넷 기반 웰리스 산업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왔지만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우선 정책에 두면서 달라진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토론회 참석차 대구를 찾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찬성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일자리 창출, 특별히 현장에 있는 많은 지자체로부터 요구가 있습니다. 다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규제 프리존법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일률적인 규제 개혁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개혁으로 지역 발전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우에는 첨단 의료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이걸 좀 걷어내고요. 대구시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방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 정부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리 그 법령이 올바르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신산업이나 이런 기술력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규제나 법령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도려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밀려 지역의 발전은 늘 뒤처져 왔지만 규제 프리존을 비롯한 규제 개혁 조치들에 새 정부가 긍정적으로 나서면서 지역 균형 발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새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상북도도 관련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 정책 예산과 비교해보니 터무니없이 적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3년 만에 또다시 10%를 넘겼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상북도는 지난해보다 관련 예산을 50억 원을 늘려 60개 사업에 854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 청년들을 불러들여 당면 과제인 인구 소멸도 막겠다는 의지도 포함됐습니다. 주요 사업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330억 원, 청년 복지카드 지원 사업 120억 원,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 사업 50억 원 등입니다. 담당 부서도 확대 개편하는 등 정부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8%대로 하고 그다음에 청년 고용률은 40%에서 45%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한 청년 예산의 규모는 경상북도 노인정책 예산 8,500여억 원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보다 60억 원이 적고 선심성 사업인 할매 할배의 날 예산이 청년 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 예산과 맞먹습니다. 경상북도의 정책에서 청년이 도외시대에 왔다는 반증입니다. 지역 인재를 배출하고 지역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서 노인 복지까지 해결할 수 있는 청년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의 한 장애인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봉사활동원 초등학생들에게 성소수자 혐오 동영상을 보여줘 아이들이 집단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성소수자 혐오 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규제는 없고 학교에선 관련 교육조차 전무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한다면서 영상을 보여준 장애인 시설 관계자들이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에 쓰인 영상 내용입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를 자세히 언급하고 동물이나 시체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범죄자를 성소수자라 일컬으며 다른 개념을 같은 뜻으로 전달합니다. 엄연한 혐오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넷상으로도 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문제는 인터넷 대형 포털이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런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혐오 표현을 영혼의 살인이라 부를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봐 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게시된 경우는 사실 규제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좀 이제 경중을 좀 가려서 명백하게 그 증오를 선동한다거나 아니면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좀 분명한 경우에는 일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 표현이 암암리의 초등학생 강의에까지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일선 시도교육청에 배포된 성교육 표준안에는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이야기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성교육 같은 데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있고,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각 연령대에 맞게 그 연령이 소화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민감한 부분이라는 이유로 사회와 교육당국이 외면하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왜곡된 시선만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은행 간부급 직원들이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윤규 대구은행장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박 행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사회와 고객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직원은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관계기관 조사에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장 직속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성희롱 예방, 남녀평등 구현, 조직문화 혁신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우박 피해를 본 소나무가 대부분 고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렵수와 달리 소나무는 잎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잎이 마르기 시작하면 고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산림당국의 판단입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봉화군이 지금까지 집계한 소나무 우박 피해 면적은 상운면에서부터 동쪽으로 봉성 제산면에 이르기까지 자그마치 2,500헥타르나 됩니다. 소나무라는 소나무는 성한 것 없이 몽땅 잎이 누렇게 말라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우박이 쏟아진 이후에 갑자기 생긴 현상입니다. 같은 현상이 나타난 전남 화순과 곡성에서 어제 현장 조사를 한 산림청은 우박 피해로 결론짓고 잎마름 현상이 나타난 소나무는 대부분 고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나무나 잣나무나 이런 애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노랗게 고사가 됐다면 가지가 다 거의 말라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애들은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소나무가 우박을 맞아 말라 죽는 것을 산림청조차 처음 보는 현상으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잎마름 현상이 적게 진행된 소나무에는 연면 시비를 하거나 2차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항공 방제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봉화군은 일단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올 사후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헬기를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헬기로 오면 탑승을 하고 정밀 예찰을 한번 해서 더 피해가 있는 부분에는 또 전략적으로 방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방제 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결국 엄청난 수의 소나무가 볼목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입니다. 한편 이 같은 재난이 빚어지고 있는데도 경상북도는 물론 도산림환경연구원, 남부지방산림청 등 경북도 내 주요 관계 당국은 어제에서야 피해 파악에 나서면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대구의 대표적 공연 축제인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에는 대학생들이 꾸미는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이 딤프가 세계적인 축제로 커나가면서 뮤지컬을 전공하는 지역 대학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뮤지컬을 전공하는 계명문화대학교 학생들이 오는 9일 선보일 뮤지컬 페임 연습에 연일 땀을 쏟고 있습니다. 페임은 젊은 청춘들의 사랑과 예술, 미래에 대한 열정을 담은 작품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듯 무대에 몰입합니다. 저랑 같은 꿈을 가진 이제 친구들이랑 열심히 하면서 열정을 다해서 무대를 하면은 이제 관객들도 알아주고 진심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 뮤지컬 전공은 딤프가 열린 지 5년 뒤인 지난 2011년 개설돼 지금까지 꾸준히 딤프에 참여하며 해마다 수상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제1회 졸업생이 일본 뮤지컬 극단에 입단하는 등 해외 무대 진출도 활발합니다. 작품에 대한 이해도와 제가 어떻게 작품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를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프로 무대에 진출을 해서도 제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딤프는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도전의 무대입니다. 실제로 이 딤프 무대 출신들이 원래 서울과 또 일본 등에 진출하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의 무대이면서 꿈을 실현하는 실제적인 무대입니다. 공연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계 유일의 뮤지컬 축제인 딤프가 지역 뮤지컬계의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자양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보도한 대구 문학관 위탁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구시가 위탁 공모 절차를 대폭 수정해 재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대구 문학관 위탁기관 공개 모집 결과 대구 문화재단과 대구 문인협회가 응모했지만 관장과 전문 인력을 미리 선정해 프로필을 제출하라는 필수 조건 때문에 대구 문화재단이 사실상 탈락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재공고에서는 위탁 기관만 선정하고 관장은 나중에 공개 경쟁을 통해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곶감으로 유명한 상주시가 귀농 1번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귀농인이 경북에서는 1위, 전국에서는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소득 농특산물이 많은 덕인데 보육이나 교육 지원책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귀농 5년차 최동원 씨 부부의 비닐하우스. 2종의 선인장을 접붙인 전목 선인장이 온실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아 생산 전량을 미국 등 해외 13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곶감과 오이, 한우와 육개 등 전국 생산량 1, 2위를 다투는 고소득 농특산물이 많아 귀농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선두 쪽으로 이제 달리는 그런 농작물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귀농인이 오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나. 국비 지원에 상주시 자체의 귀농 정착금이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상주시는 타 시군의 3배인 매년 60여 명의 귀농인들에게 영농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또 2009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귀농기촌정보센터도 귀농인들에게 교육과 정보 교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귀농인 300여 명을 포함해 매년 1,800여 명의 귀농기촌인이 유입됩니다. 기존에 귀농기촌과 농촌 인력 업무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상주시에서는 귀농기촌만 전담하는 귀농기촌계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귀농기촌인 유입이 인구 감소세를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매년 사망자 수가 1,100여 명에 달하고 진학과 취업 등으로 빠지는 전출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구 증가를 직접 견인할 수 있는 가임 여성들을 위한
보육과 문화, 교육 지원 등 귀농 기촌 정책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경산농협에서 권총 강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농협 직원과 몸싸움 과정에 실탄을 발사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0일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농협 지점에 권총을 들고 들어가 현금 1,5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검거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 염경호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 희망원 전 원장 63살 김모 신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희망원 산하시설 58살 박모 원장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중간 관리자급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희망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생활인 97명을 117차례 자체 징계시설에 강제 격리해 인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경북도당 위원장에 삼선의 김재원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경북 지역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제 저녁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신임 도당 위원장으로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때 당선된 김재원 의원을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차기 위원장으로 거론되던 이완영 의원과 경선 논의도 있었지만 이 의원이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강기훈 씨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나오자 지역 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참여연대와 대구 경북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는 곽상도 의원은 담당 검사로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고 민주화운동 탄압에 부역했다며 그러나 자신의 과오와 강기훈 씨의 고통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저녁 7시 인천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017 K리그 클래식 19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최근 5경기에서 3무 2패로 리그 11위까지 떨어진 대구FC는 10위 인천을 상대로 부상에서 복귀한 에반드로와 박태홍을 모두 출전시키는 총력전을 펼쳐 12자리 탈환에 나섭니다. 한편 대구는 역대 인천전에서 7승 12무 12패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경찰이 대구 지역 모 복지재단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5일 북구의 A재단 산하 고아원과 요양원 2곳을 압수수색한 뒤 운영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시 보조금도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